안녕하세요. 제가 웹서핑을 하다가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바로 불안 유형 테스트라는 건데요. 제가 원래는 성격 유형 테스트 같은 아니면 심리 테스트 같은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편인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다라고 정해놓고서 다른 것들을 시도하기에 조금 불안한 마음을 조성하는 좀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테스트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불안 유형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 어떤 것에 좀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지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성격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취약한 점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것에 제일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지 핸드폰 테스트가 다 알려주지는 못하겠지만 뭐 공유하는 것도 꽤 재미있을 것 같아가지고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이 테스트 링크는 밑에 더보기란에 남겨놓을게요. 혹시나 저처럼 그냥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재미로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 불안 유형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봤는데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이 입장이 돼서 문답에 응하게 된다고 하네요. 총 12가지의 문항이 있네요. 당신은 갓 대학교를 졸업한 사회초년생입니다. 면접 제의를 통해 당신은 한 IT 회사로부터 입사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신은 첫 번째, 첫 직장이니만큼 조금 긴장된다. 입사 첫날부터 말실수를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 두 번째, 왜 조금 긴장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으로 입사 회사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모으고 가져갈 물건을 챙기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한다. 세 번째, 면접 때 내 행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한다. 내가 무슨 말실수를 하지는 않았는지, 행동이 예의 없어 보이지는 않았는지 등을 기억해내려 하면서 점점 더 긴장한다. 네 번째, 입사 제의를 받은 사실이 너무 기뻐 주변 사람들에게 당장 알린 후 바로 꿈나라에 빠져든다. 아침에 최고의 상태로 출근 준비한다. 다섯 번째, 아주 차분하다. 내가 예상했던 결과다. 저는 두 번째예요. 제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걱정을 좀 많이 사서 하는 편인데 뭐를 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엄청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뭔가 물건을 살 때도 나한테 뭐가 제일 잘 맞을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찾아보고 처음 들어갔던 회사에도 항상 입사할 회사에 대한 정보는 꼭 알아보고 전 두 번째. 다음날 아침 버스 안에 있는데 차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미리 준비를 잘해서 시간은 충분하긴 하지만 길은 심각하게 막혀 보입니다. 이때 당신은 고심 끝에 버스에서 내려 지하철로 갈아탄다. 미리 교통 상황을 확인하지 않아 첫날부터 지각할 자신을 책망한다. 직장 상사가 이 시간에 출발하면 늦지 않을 거라 말한 사실을 기억하고 침착하게 버스 안에서 기다린다. 지각할까봐 매우 걱정되고 불안하다. 직장 상사가 이 시간에 출발하면 늦을 리 없다고 하긴 했지만 계속 초조하게 시계만 쳐다보게 된다. 첫날부터 늦으면 내일에 지장이 가긴 하겠지만 다른 일을 더 잘해서 커버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저는 좀 항상 이럴 때 자기 자신한테 제일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러는 성격이라서 아마 두 번째나 네 번째일 것 같은데 제가 약속 시간이 좀 늦을 것 같으면 시계를 진짜 불안하게 많이 쳐다봐요. 계속 핸드폰 껐다 계속 하고. 네 번째, 지각은 면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면접 당시 당신에게 아주 엄격했던 면접관이 미소를 지으며 당신이 아주 우수한 사람이라며 칭찬합니다. 이때 당신은 그 면접관분을 또 마주쳐서 너무 기쁘다. 그거 아니었다면 입사 제의를 받을 수도 없었을 거다. 그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면접 당시 그에 대한 불만이 떠오르며 그의 호의가 조금 불편해진다. 하지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 면접관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동한다. 조금 떨리긴 하지만 그에게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의 말을 전한다. 당시 그가 얼마나 엄격했는지 생각나면서 조금 긴장이 된다. 하지만 겸손한 자세로 감사함을 표현한다. 그의 칭찬을 태연하게 받아들인다. 나도 내 수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4번째 아니면 5번째? 저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태어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면접을 봤던 사람이다 보니까 태어나지는 못하고 4번째. 입사 첫날부터 당신은 아주 큰 난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루간 힘들게 노력한 끝에 동료들과 함께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퇴근 후 한 직장 동료가 회식을 가자고 합니다. 이때 당신은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하므로 완곡히 사절한다. 회식을 따라가긴 하지만 재미가 없어 죄책감을 느낀다.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이므로 꼭 나간다. 하지만 내일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술은 마시지 않는다. 힘든 업무를 해냈으므로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신나게 회식을 즐긴다. 3번째는 안 돼요. 3번째는 갈 거면 술을 마시고 술 안 마실 거면은 애초에 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큰 난관을 함께 극복했는데 또 완곡히 사절한다라고 하면은 전 2번일 것 같네요. 어느 정도 적응기를 갖고 당신은 점점 직장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직장 상사님의 호출이 들어옵니다. 이때 당신은 그동안 나의 행동을 돌이켜보다가 업무 중 범한 실수가 생각나면서 괴로워진다. 왜 나를 찾으시는지는 몰라도 걱정이 조금 된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떠올려보지만 점점 걱정만 더 된다. 그동안 주어진 업무에 착실히 잘 임한 것 같다. 업무 중 실수가 조금 있긴 했어도 그때마다 즉시 해결했었다. 아마 승진을 시켜주려고 호출하신 게 아닐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도착하면 어차피 알게 될 일이다. 1번부터 3번은 좀 같은 말인 것 같고 저는 5번. 상사님은 당신의 업무 능력을 칭찬하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 승진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때 당신은 내 경쟁자의 존재를 암시하신 거라고 생각한다. 이건 너무 비관적인데? 단순한 격려라고 생각한다. 나 같은 신입사원이 그 정도 성적을 내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므로 상사님이 직접 날 호출해 이런 말을 전하는 것은 정상적이다. 알 수 없는 긴박감을 느끼며 상사님께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린다. 사실상 내가 잘 못했는데 반어법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는 스스로 잘 안다. 상사님이 격려는 일하는데 힘이 난다. 5번. 상사님의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직장 동료인 민수씨가 눈앞에 서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목례합니다. 이때 당신의 직감은? 나오자마자 앞에 서 있던 거네요. 그 민수씨가. 그는 나와 상사님의 대화를 엿들으러 온 것이다. 아마 이 사람이 바로 내 경쟁자일지도 모르겠다. 그가 왜 여기 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같이 미소를 지으며 목례한다. 왠지 모르게 그의 미소가 조금 불쾌하게 느껴진다. 상사님께 내 뒷담화를 하러 온 건 아닐까? 그도 우연히 상사님을 뵈러 왔나 보다. 나도 기분 좋게 미소 지으며 목례. 왠지는 몰라도 목례하는 그의 표정이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하다. 기분 좋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2번.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승진을 하게 되는데 상사님이 민수씨를 당신의 조수로 지정합니다. 상사님이 말씀하시길 민수씨가 당신을 아주 칭찬하며 자신의 능력이 당신보다 못함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신의 생각은 이왕 민수씨가 내 조수가 된 거 더욱더 노력하여 자리 뺏기지 않도록 한다. 민수씨가 상사님께 겸손함을 어필하려다 제게 넘어간 것 같다. 네? 이 회사는 동료 간의 우정이 참 두터운 것 같다. 민수씨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나? 그동안 그를 의심한 것이 부끄러워진다. 민수씨가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경계심이 늦춰서는 안 된다. 3번? 오늘 하루 종일 날씨가 흐렸는데 야근 후 퇴근길에 결국 소나기를 만나게 됩니다. 시간은 이미 너무 늦어 주변 가게들은 다 문을 닫은 상태고 우산을 가져오는 것마저 깜빡했습니다. 이 마닥에 휴대폰 배터리까지 나가버려서 가족한테 연락을 취하기도 힘든 상황에 당신은 날씨가 흐린데도 우산을 가져오지 않아 가족을 걱정시키는 자신을 탓한다. 자괴감. 마음은 급하고 택시를 잡으려니 잘 안 잡힐 것 같고 비 맞고 가기는 싫고 결국 일단 아무 건물에다 들어가서 비를 피한다. 어차피 조금만 더 가면 집인데 잠바를 우산 대신해서 쓰고 얼른 집에까지 뛰어간다. 휴대폰 배터리가 떨어져 연락이 안 되니 가족들이 날 찾으러 올 수도 있다. 마음만 급해서 해결될 일도 없으니 제자리에서 기다려본다. 비 맞고 집까지 갈 수는 없으니 택시 잡기를 시도해본다. 마음은 글쎄요. 저는 5번. 운이 좋게도 비가 금방 멈췄습니다. 집에 도착해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뜨거운 생강차를 마셨지만 다음날 당신은 심한 감기에 걸리고 맙니다.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는 오늘 당신은 아프면 쉬는 게 당연한 거다. 회의고 뭐고 일단 감기부터 낫고 보자. 사실 이게 맞는 건데. 별일 없을 것 같으면서도 동료들에게 해가 가지 않을까 좀 걱정된다. 안 가면 상사님께 욕먹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힘겹게 몸을 이끌고 출근한다. 이 회의가 내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간다. 나머지 보기들이 다 별로예요. 저는 3번으로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당신의 프로젝트는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거기다 이 프로젝트가 당신이 감기가 걸려서 실패한 거라는 진짜 자책한다. 두 번째, 계속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 내 뒷담 한 사람들 입을 막아버린다. 이 프로젝트가 잘 됐든 실패했든 100% 내 탓을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그 사람들은 그냥 내가 부러워서 저러는 거니 무시한다. 화가 나면서도 상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걱정된다. 상사님도 내가 원해서 걸린 감기가 아니란 걸 아실 거야. 하지만 그런 뒷담화를 까는 건 동료에게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다. 제 상사분이 어떤 분일지 모르겠어가지고 저는 4번. 아주 중요한 회의에서 상사님이 당신을 칭찬합니다. 이때 당신은 나는 아직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린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소를 지어버리며 속으론 계속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먹는다. 몸둘 바를 몰라 하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겸손한 태도로 말씀드린다. 태연이 칭찬을 받아들이며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내가 노력한 데에 대한 보답이다.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이런 칭찬을 들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5번. 저의 불안 유형은 높은 수준의 현실적 불안이네요. 도덕적 불안, 신경적 불안은 21%, 23% 조금 낮은 편이고 현실적 불안이 54.90%로 가장 높아요. 어쨌든 이 현실적 불안이라는 건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저는 끈질기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시험을 망치거나 야단 맞거나 집에 불이 나거나 잘못을 저질러서 체면에 손상이 갈지도 모르는 상황, 그리고 직장에서 잘릴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불안, 그런 것들이 바로 현실적 불안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저랑은 좀 맞는 것 같은 게 실제로 도덕적 불안이나 신경증적 불안 때문에 좀 우울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다 뭐 현실적인 문제들로 불안했던 것 같고, 이제 우울감이랑은 조금 다른 유형이잖아요.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그 불안함을 느끼면서도 내가 어떤 맥락에서 불안을 느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불안감을 느낀 맥락은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되면 조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너네 다 파악하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영상으로 또 남겨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거 조금